벼락거지 2라는 얘기가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시즌 1보다. 네. 이번에는 저는 전세 월세가 먼저 오를 것 같아요. 전세 월세가 먼저 큰 폭으로 오르고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집 사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최진권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하반기에 또 집값 상승, 뭐 전세가 상승 이런 우려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용수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용수철이 누르면 튀어오른다. 그러면 계속 누르면 되는 거죠. 더 누르면 되는 거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심정지 상태 되는 거죠. 심정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계속 눌러서 못 튀어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약간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규제가 강해졌는데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한 나라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보면은 1가구 1주택만 하다 보니까 내가 집을 팔려야 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집에서만 평생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그 집이 루마니아였나요? 그때? 루마니아 맞을 거예요. 네, 루마니아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못 파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갈 집이 없으면 못 파는 거고 이거를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가려면 한 10대 명이 다 이사 가야 그렇죠. 되니까 다일주택자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 정부 를 이제 모토로 했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망가졌잖아요. 사회주의 정책으로 포퓰리즘과 이제 사회주의 정책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망가져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되게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뭐 베네수엘라든가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결국에는 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구 같이 공급 많은 지역들은 뭐 가격이 올라가기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전세도 막 계속 안정돼 그렇죠. 있고, 뭐 오히려 지금 미분양이라서 걱정인데 서울이나 뭐 수도권은 이제 올해도 어느 정도 좀 공급이 뭐 됐지만 내년 내후년은 정말 적은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공급 대책 뭐 좀 나올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빨리 더 좀 활성화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뭐 보금자리 정책에서 일부 뭐 그린벨트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서 뭐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치 않은 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아직 그 폐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재건축을 하라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왜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재건축 할 의사가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그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사실 공급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이제 공급이 이제 당장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좀 한 2년차, 3년차 이렇게 좀 길게 호흡을 갖고 이제 정책을 내셔야 되고 이제 일단 좀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그 중과라든가 취득세 중과랑 다주택 중과를 빨리 완화를 해야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거를 다시 다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지금 지방과 그 서울의 그 격차가 좀 벌어지고 똘똘한 채로 가고 하는 이유도 사실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도 지금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과 서울을 이제 동시에 살리려고 하면은 이런 거 다 규제를 풀고 빨리 해서 그다음에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풀려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거대 야당의 반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대로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풀겠냐고요. 안 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저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분명히 못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 3기 신도시라든가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뭐 이런 공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는 어쨌든 좀 좋은 입지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도시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활성화를 한다면 지방은 이미 뭐 공급도 많고 인구도 막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급을 더 늘린다기보다는 이제 돈이 좀 갈 수 있게 그렇죠. 좀 다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실상 좀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한 채 사지 말고 지방에도 좀 한두 개도 사라. 그렇죠. 그런 전략을 좀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겠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 그 과거에 또 그런
급등장 같은 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뭐 소위 말하는 시즌 2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번에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시즌 1보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지금 잠재적인 그러니까 투자 수요라든가 이제 실거주할 욕구가 굉장히 좀 눌려 있는 상태에서 또 어느 이제 트리거가 좀 발생하게 되면 그 트리거라는 게 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트리거가 발생하면은 이게 갑자기 좀 많이 튀어오르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는 뭐 강남 서울만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좀 트리거가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은 예를 들어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게 있더라도 이제 좀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2억 이하에 대해서는 또 취득세가 이제 1%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이제 풀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오르는 가격은 이제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뭐 다주택자를 뭐 투자를 뭐 여러 개 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내 집이 아예 없는 무주택자들이 무조건 집을 사야 되겠구나. 전국 어디든지 간에. 왜냐면 이제 돈이 잘못하면은 원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해서 폭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체감하는 순간 이제 집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전국이나 이런 지역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고, 지금의 그 자산 가치 상승은 지금 돈을 많이 정말 많이 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전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돈이 풀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다 이제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은 이 자산 가치가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 어차피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한 채나 두 채까지는 취득세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채 있으면 두 채 사는 거고, 무주택이면 한 채 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대가 다르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혼인 신고가 안 된 부부라면 각각 두 채씩 살 수 있으니까 네 채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또 부동산 쪽으로도 좀 자산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지방에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집을 사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올라 버리니까 아유 그냥 이거 못 사겠다. 왜냐면 또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는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동네 사야겠다고 네네. 지방의 대도시에 사시는데 이제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방 분들도 서울 오는 것도 이제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런 1주택자 규제로 하고 있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하더라도 지방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돈이 봅니다. 풀리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금리도 지금 인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한국은행에서 뭐 7월은 안 내렸지만 8월 얘기들도 나오고 뭐 10월엔 내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네. 금리가 내려가는데 돈도 많이 풀리는데 또 똘똘한 한 채 규제하면 진짜 네. 말씀하셨던 그 시즌 2가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저는 굉장히 지금 뭐 거의 뭐 한 90%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벼락거지 2라는 얘기가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따 뭐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빨리 내 집 마련하시는 것도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계속 하락론자들 방송을 보시면은 타이밍을 계속 놓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하락론자들이 예전에 했던 과거 영상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도 좀 과거에 했던 얘기를 좀 찾아보시고 누가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다, 진짜로. 왜냐면은 타이밍 잡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락론자만 얘기만 들으면. 그래서 아니, 그런 근데 부분 말씀드리고 또 싶어요.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집값이 내려갈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예, 그것도 그 말씀을 있을 것 드릴게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네.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뭐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항상 모든 가능성이 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세계 경제, 특히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어쨌든 트럼프로 인해서 좀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또 이제 한계라든가 좀 단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망가지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랑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도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실예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그랬던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자산 가격도 많이 좀 하락할 여지도 있고, 미국 주식시장도 많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대외적인 변수가 아니라면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의 기조가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공급도 지금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도 굉장히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추후에도 이제 공급 물량이 거의 없는 게, 이게 과거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제 공급 자체를 좀 많이 틀어 막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파가 지금 이제 나오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급 물량도 많이 적고, 경기도도 마찬가지, 수도권도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고, 그 이후에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번에는 저는 전세 월세가 먼저 오를 것 같아요. 전세 월세가 먼저 큰 폭으로 오르고,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참에 그럴 바에는 그냥 집 사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나름 방법을 찾을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뭔가를 방법을 찾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용수철을 더 누르면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빼자. 그래서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줄이고 뭐 정책 자금들도 지금 이제 DSR에 포함을 네.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을 더 줄이고 네. 전세도 대출 못 받게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지연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상승을? 그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부작용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현금 부자들만 또 이제 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예 그냥 전세 낀 매물을 사는 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8억짜리인데 전세가 4억 껴 있다면 내 돈 4억으로 산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출 네. 안 받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들이 이제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집주인들이 8억에서 이제 부족한 자금을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추후에 갚아라. 그래서 이제 이런 사금융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풍선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해주신 게 지금 좀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보니까. 해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20억인데 네. 16억까지밖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네. 안 나와서. 그럼 나머지 4억 내가 근저당 잡을 테니까 네, 네. 이자 줘라. 네, 나한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뭐 1년 뒤에 네, 네. 갚으세요.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못 막죠. 못 사실. 막죠. 네, 사실 못 네. 막죠. 그거 막으면은 진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에는 전세 그리고 네. 월세를 먼저 잡아야지만 사실 매매가도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전월세 쪽에서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쪽을 또 다시 한번 좀 건드릴 가능성도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전세가 막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네. 2+2 쓰자 해가지고 네, 네. 딱 잡았던 건데, 네, 네. 한번 2+2+2로 6년으로 가든지 아니면 3+3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좀 그런 얘기가 좀 그 네.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들이 그냥 비워놓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뭐 네. 전세 뭘 받아요? 그냥 비워놓거나 아니면 월세 받는 거지. 아니면 단기 월세만. 단기는 그 계약하기 나름이거든요. 단기는. 네.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또 1년 계약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1년에서 뭐 물론 이제 그 갱신 청구할 때 세입자가 만약 2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냥 1년하고 또 1년밖에 연장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2년 있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가 이제 다 바꾸게 되니까 이제 전세가 사실은 이제 목돈 마련하기에는 사실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월세화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인지하고 지금 외국에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그 부동산 회사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계속 기웃거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시장으로 네. 들어오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어쨌든 집값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쪽을 낮추면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뭐 돈이 많은 분들이야 뭐 반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은 전세금 반환을 하기 힘들어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전세 대출이 줄어드니까 전세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럼 그 차액을 반환을 못하니까 집을 팔지 않겠느냐, 금매가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이 지금 막힌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 핵심 지역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빼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빼줄 여력이 충분히 대구도 남는 거예요. 네.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당시에 뭐 2년 전, 4년 전 가격보다 그때보다 떨어진 전세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그 이상은 다 받기 때문에 다 빼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네. 충분히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역전세가 많이 나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세 태고 자금 대출도 만약 막히게 되면은 그 빌라 세입자분들은 진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이 지금 빌라도 오피스텔도 다 적용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다주택자는 아예 안 나오니까 맞아요. 지금 빌라 가지고 있는 임대인 분들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네. 미칠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아파트는 해당 안 됩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나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전세도 못 구하는데 대출도 막아버리니. 맞아요. 뭐 어쩌라는 거죠, 이게. 그럼 경매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빌라 전세랑 빌라 오피스텔을 규제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부작용이 좀 글로 가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결국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서민을 죽이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정작 그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생각하기 자체를 안 한다는 게 너무 좀 황당하고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정책이 어쨌든 현재 버전까지만 보면은 네. 뭐 대응은 할 텐데 네네. 우선 집주인들은 그러면 전세를 안 주고 실거주를 하러 막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거나 이제 월세 받는 걸로 하는 거겠죠. 아니면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뭐 요즘 여유가 되신 분들은 비워놓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송파에 있는 집 아파트를 좀 몇 개 봤는데 비워놓은 집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요새. 비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도 예전에 2년 같았으면 그냥 전세 놓고 맞춰서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또 갱신 청구 때문에 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 그냥 비워놓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전세 월세 물량에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 전세 월세 풍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전세가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싶을 정도로 네. 뭐 5천 세대인데 전세 뭐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대출 규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냥 전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전세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어차피 못 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로 좀 눌러 앉아야겠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정책들이 다 전세 월세를 올리는 정책들 의도하지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다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주기도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네. 그러면은 뭐 실거주하러 막 들어가거나 네. 월세로 전환하거나 뭐 비워놓는 이럴 것이다.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분위기는 뭐 당분간 더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럴 때는 그래도 서울인가요? 뭐 굳이 투자한다면 그래도 서울이 좀 괜찮은 건가? 아니면 경기도 네. 쪽까지 좀 넓게 봐야 되는지?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도 뭐 충분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도 물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역을 잘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자금이 뭐 정말 뭐 서울에 들어가게 뭐 택도 없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경기도 쪽이나 뭐 지방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이제 경기도를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게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 어디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금 계획에 맞게 내가 이제 실거주가 가능한 지역들 위주로 이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본 이유가 서울이 어쨌든 올랐는데 맞아요. 네. 물론 마지막에 그 6월 20일 뭐 그때쯤에 막 폭주하던 그 호가들은 내려왔지만 실거래가로 치면은 뭐 어쨌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뭐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안 떨어지고 네. 어찌 보면은 뭐 지금 막 계속 막 전고점 뚫고 막 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실거주 측면이시라면 그냥 지금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더 폭락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그 거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전세나 월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집을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도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부터 뭐 26년, 27년, 28년 이때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반대로 아주 전략적으로 25년 7월에 전세를 얻으면 네. 4년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29년 7월까지 살 수 네네네. 있으니까 전세를 한번 딱 얻어서 이번에 그냥 4년을 딱 시세를 고정시켜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큰 파도를 한번 네.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근데 생각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나머지 그 자금을 전세로 사고 나머지 자금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해서 내가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자신이 있다, 혹은 해외 주식을 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오르는 상승분보다 더 오를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아마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시니까 또 이 방송을 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내 집 마련은 빨리 하시고, 지금은 이제 돈을 풀고 있는 초창기지 않습니까? 돈을 네. 풀고 있는 초창기고 금리가 지금 인하되는 초창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집을 먼저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냐면, 이렇게 그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는 시점에서는 대출을 전혀 안 받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대출 자체가 이게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로 인해서 실질 가치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안 받는 것보다는 가급적 대출을 가장 많이 받아서 이 대출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